이번 강의는 앞의 강의에 이어서 성심이라 하는 것을 또 다른 일부 학자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측면에서 수정 부분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심이라고 하는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에 강의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본성자리의 마음으로 보는 경우는 천례가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심은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개인의식에 의한 주의와 주견, 그들이 주장하는 주의와 주견에 의해서 성심을 풀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부 학자들에 의한 수정설로 성심을 말씀드리면, 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한 측면에서 말한다라는 걸 전제로 출발합니다. 그 성심을 따른다 할 때 이 성심은 뭐냐면 사심자용, 즉 성견이라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성견이라는 뜻이 뭔 말이냐면 자기가 만든 견해, 개인적인 의식에 의해서, 개인적인 사상에 의해서, 개인적인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견해, 바로 이걸 성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심자용이라, 자기의 마음의 스승으로 삼아, 이 말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준하여 자용,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게 성심으로 본다. 그래서 성견은 어떤 뜻으로 성심이 쓰였느냐, 성심은 어니 발동이 이미 발동을 해서 사람의 감정과 말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형성하냐면 정의지심을 형성하는 것이다. 정의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의식에 의한 마음을 형성한 것이다. 이게 성심이란 뜻으로, 바로 여기에서 말한 성심은 일인지심, 즉 한 사람 개인에 관련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선형과 다른 차원인 것입니다. 선형은 이 마음을 근본적인 본성자리로 봤음에 견주어 여기는 정의,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의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즉 심히 그 사람 개인적인 그 마음이 이미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돼버린 것이다. 이미 어떻게 됐느냐, 정소 교창야라, 개인적인 그의 감정에 바로 교착된 바가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집착의 소산물이다,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심이라는 말을 준하여 보면 개인적인 생각의 개인적인 이 주의와 이 주견에 따라서 이 소리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주견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그것을 스승으로 삼아서 본받는다면 수독자 무사와 어느 누가 스승이 없겠느냐라고 할 때 여기에 스승은 대종사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난 맛에 스승이라고 내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스승사자는 잘난 맛에 자기를 돋보여서 자기 주장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사자인 것입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짓거린 말은 자기가 옳다라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인들 바로 최고의 스승이라는 생각이 없을 수 있느냐,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한 거지, 이런 뜻으로 사자가 선형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상대의 조화를 알아가지고 스스로 도를 얻은 자만이 그렇게 자기가 훌륭하다라고 하는 걸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도 다 똑똑한 거라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여유연이 뭐가 되느냐. 어리석은 사람도 사람마다 본성이 다 갖추고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의 주의와 주된 견해를 가지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 멍청한 사람도. 이게 똑똑한 사람만 제 말 하느냐. 나도 밤나무라고 떡갈나무도 다 잘난 맛에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유원이라는 글자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성오심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미성오심은 선영이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성심을 나쁘게 보니까 미성오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기는 이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스스로는 나는 내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말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나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논리와 합리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지 내 주관과 나의 독자적인 의견을 말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스스로는 말합니다. 스스로는 성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지금 현상을 보면 어떠냐. 쓸데없는 시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말인즉슨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쓸데없는 시비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성오심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자기 입으로는 내 마음에 나라고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도 이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비를 둔다라는 것은 이게 뭐냐. 시, 금일, 저고리, 석자라. 이것은 뭔 뜻이냐면 오늘 지금 가면서 어제에 도착했다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절무지사다. 자, 약기 성심정 너의 말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의 주의와 자기의 주장이 없었다면 즉 자무시비 언을 절로 시비가 없었을 법인데 이건 절로 없는 것이다. 너가 너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이건 절로 시비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의 이 수많은 시비는 다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그것 때문이다. 그것은 먼저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왜 사람들은 저처럼 TV만 보기만 보면 저렇게 이쪽 말 나오고 저쪽 말 대변해 주면서 말 나오는 그 시비들을 보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심. 자신의 이해득실과 자신의 당파에 관한 이해득실이라고 하는 자기 주장과 자기의 소견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말인즉슨 민주주의에 의해서 민주의회에 의해서 말인즉슨 이런 성심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의한 생각이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그것은 먼저 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저 사람도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시비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이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 아래는 똑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없는 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있는 것처럼 만드니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말은 망생조어예요. 쓸데없이 조어라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말을 지어낸 것이에요. 이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니까 쓸데없는 말을 지어내니 이게 귀신인들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저속한 말로 하면 이건 귀신인들 아마 그 뱃속을 모를 거라고.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거냐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완해 보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는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4가지 항목으로 집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항상 왜 말을 지어내느냐?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상대방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거짓말은 뭘 대변하고 있느냐?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관점을.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자신의 관점과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말을 해도 언어 사용이 미숙해가지고 또 다른 시비를 일으켜내는 거. 요즘 가만히 문자 쓰는 걸 보면 정말 유식을 위해서 문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문자의 사용이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면서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말. 같은 의미라도 언어 사용이 미숙해가지고 또 다른 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 두 번째. 세 번째. 항상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느냐? 현실적 이해가 충돌했을 때 자기 합리화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네 번째, 경쟁 심리. 지고는 못 산 사람들. 이런 경쟁 심리로 마음이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 이렇게 보면 이 4가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성심이라는 2글자 성심은 제물론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수정된 이 일부 학자들의 말에 이 성심이라는 이 개념, 개인적인 주의와 개인적인 의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성심을 해석한 단어풀이, 이건 제물론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의 수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심이란 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자기 주장을 한다라는 이 성심은 피리소리로 비유하면 무엇과 같으냐? 땅에서 울려나오는 각기 다른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통일성이 없는 소리. 그래서 중요한 관건이 된다. 물론지 소위 자하유주하야. 사람들의 이 물론 말들은 항상 뭐가 주관이 되느냐? 자아가 주관이 된다. 내가 주관이 된다. 여기에서 말한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자아유주라고 하는 것이 성심 2글자예요. 이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성한 마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식, 자기가 만들어 놓은 편견, 이게 다 자아유주예요.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유주로, 자아가 주가 돼가지고 어떤 짓을 하느냐, 이걸 이끌어낸다. 자아가 위주가 되니까 항상 주관 위주에, 주관적인, 주관으로 자신을 모두 주로 삼는 무수한 시시비비가 인발, 그게 이끌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걸 글 잘 보시면 성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쓸데없는 말이 이런 차이점이 나오느냐. 첫 번째, 자아 위주. 자아가 위주가 되니까 두 번째, 주관 위주. 세 번째, 주관적인 위주가 되면서 시비가 나오면서 세 번째 뭐가 나오느냐.
무단적 태도, 그리고 배타적 현상, 이런 것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신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포용하지 않고 남의 말을 무찌르는데 투사처럼 용감한 것입니다. 이게 자신의 주관을 관철하고자 이런 무단적인 배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사회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귀군도죠. 결국은 이게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성심 두 글자가 병을 만들어낸 데서 연유하고 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이 일부의 수정학설이 나름대로의 또 근거에 논지가 있는 건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수많은 말들을 가만히 현실 속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 항목과 내 항목에 의해서 바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 논쟁의 양상을 우리는 이 3단계로 잘 봐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의 세계 속에서 주관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주관적인 사고가 극단적이다 보니까 남들의 말을 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것이 타격점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자, 이렇게 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라는 것은 이 성견에서 나온 것이다. 자기가 형성된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이게. 그러므로 성견은 개인적인 견해에서 형성된 것인가?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자연과 성견은 반대다. 이게.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견해, 거기에서 말을 가지고 말을 하니까 말은 또 말을 낳게 되므로 그들이 말한 것은 특정적인 것이 없다. 이렇게 아랫글은 똑같이 나간 것입니다. 자, 성견이라고 하는 것은 수정설에 의하면 성견은 어디에서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성심이라고 하는 데에서 성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는, 내가 만들어 오는 마음이 내가 볼 수 있는 견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아 위주와 주관 위주의 이런 생각들이 망언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허튼 소리를. 허튼 소리의 실체는 뭐냐? 이 망언의 실체가 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을 말을 만든다라는 이 조어가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끝도 갓도 없이 횡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조차도 우리도 거짓말도 3번 이상 들어버리면 그 진실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 괴벨스라고 하는 나치의 문화장관이 거짓말은 크게 할수록 좋다고 반복해서 몇 번 해보면 사람들은 거기에서 현혹당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랬는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없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조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장자익의 순본이란 사람이 주를 냈을 적에 앞에서 다 한 부분인데 사람들의 자기 주장에 의해서 짓거리는 말은 자연적으로 부는 바람과 같은 자연의 현상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걸 말한다. 인어는 사람들의 말이란 천례가 만물에게 불어줬을 적에 하나같이 무심으로 하는 것과 같지 않더라. 사람들의 말은
거꾸로 새기면 한결같이 무심으로 만물에 불어주는 천래와 같지는 않더라. 그것이 사람 말이다. 언추로 인해 미능무심이라. 말이라는 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적에 무심으로 하질 못하더라. 다 무심의 반대로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으로, 무심의 반대는 성심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마음으로 말을 하더라. 그래서 고로원 틈 미정이니 미정하야. 그래서 그 사람의 성심에 의한 말은 특별히 확정지을 수가 없어서 불가이준이라. 가히 준칙할 수 없다. 언기미정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을 했지만 이미 확정지을 수 없는 것을 인지시지, 사람들이 그런 확정되지 않은 그 말을 볼 적에 여겨무유라. 또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이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말을, 그러므로 과연 그 말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찍이 그런 말이 없다라고 해야 될까? 바꿔 말하면 쓸데도 없는 말, 없어도 되는 말, 그것을 말이라고 할까? 말이 아니라고 할까? 그럴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새 새끼라고 하는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초출란자라. 처음으로 알에서 깨어난 이 새끼를 말한다. 근데 처음에서 깨어난 새끼는 인문근문에, 자 예를 들면 처음 깨어난 새끼는 이따 뒤로 가고, 사람들은 새의 말을 들으면, 이 소리가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여기에서 말한 새는 성장된 새, 새끼가 아닌 성장된 새들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자 예를 들면 요 작적보이하고 까치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아 반가운 소식을 알려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적보용이요 까마귀가 울면 아이고 이거 초상이 날라나 보다고, 누가 죽을라나 보다고 그리 생각하고, 관명의 지우요 황새가 울면 농부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 비 오게 생겼다고. 포곡은 최경이니, 포곡이라고 한 것은 뻐꾸기를 말하는데, 뻐꾸기 울기 시작하면 밭갈이 하라고 독촉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가청지 위준이언을, 그 새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준해서 아 저 소리가 뭔 소리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새끼들의 소리는 어떠느냐? 까치 새끼나 까마귀 새끼나 황새 새끼가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비가 올 것인가, 누가 죽을 것인가, 반가운 소식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새 새끼의 소리들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칙할 수 없다 소리가 즐거움인지 흉한 것인지 비가 올 것인지 밭갈이를 한 소리라는지 이걸 알아들을 수 없다 이 말이가 준칙할 수 없다 이 소리예요. 인원지 미정이 사람 말소리에 확정되지 않는 그 말들이, 무가치한 말들이 새 새끼들의 삐약거리는 소리하고 같다 이 소리예요. 자, 어는 빛이라 이 말을 도표로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 인간이 조장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도표로 만들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과 취는 사람의 말과 바람에 부는 것은 조작과 자연입니다. 왜 조작이냐? 사람의 말은 유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심이란 말은 이 글로 보면 성심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천례는 무심으로 소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에는 거기에 기심에 의해서 나름대로의 곤모술수를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개인에 의해서 견해가 형성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례는 모두 자연에 의한 것입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곤모술수에 의해서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기 때문에 말은 말을 만들어냄으로 해서 시비가 생시생비라 시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끝없는 말을 만들어내는데, 자, 천례는 어떠냐? 이명인시하나니 밝음으로써 사물을 관조하고, 자, 사물을 관조해서 도를 깨달으면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름으로써 도추가 무궁이라 도의 핵심이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양쪽에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돌조구, 이 핵심의 추가 끊임없이 무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의 입장에서 나온다 소리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봤던 이 부분은 제자백가에 수많은 학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근본 원인이 뭐냐? 그것이 성심, 성견인 것입니다. 다 제자백가의 그들의 의식 속에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견해 속에 빠져가지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의 논쟁은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 시비는 끝을 볼 수 없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장자는 어떤 도리를 넣느냐? 자, 각기 주장하는, 앞으로 글이 나올 부분인데, 자신이 형성한 마음과 자신이 형성한 견해는 그건 소성이다. 작게 이루어진 견해를 가지고 바꿔 말하면 이건 편견에 의한 것이다. 편견은 편견을 낳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편견에 의한 학설은 끊임없는 시비의 논쟁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하므로 편견을 초탈한 한 단계 상승적인 조예 속에서 편견을 아래로 관조하는 것이다. 아래로 관조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 그게 발골명자다. 바로 편견을 벗어나면 반대가 뭐가 되느냐? 편견이 적게 이루어진 거라면 크게 이룬 것은 뭐냐? 도의 전체를 깨닫는 것. 전체의 도를 깨달음 속에서 편견이라고 하는 한 단계 낮은 단계의 시비를 관조하면 이것은 얼음 녹듯이 모든 의문은 절로 풀린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백가들의 수많은 학설이 나오게 된 부분, 앞에서 강의에 말씀드렸던 4가지 항목, 자신의 관점, 자신의 의식의 관점차, 그리고 언어 미숙이라든지, 바로 이런 이해상관이라든지 이런 자기 주장이 생기면 반드시 주관적인 위주가 나와서 정말로 사회에 배타적인 이러한 격렬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거, 정말 이런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견해, 그들의 마음의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이해타산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말들이 국로를 분열시키는 병의 뿌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성심, 그들이 이루는 마음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느냐. 이게 앞에서 봤던 문장에 큰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가 30가지의 인간의 감정의 모습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감정을 가지고 그들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근본 자리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육신의 세계를 가지고 앞에서 말한 백해와 구주와 몸뚱아리와 오장육부에 의한 일신의 정욕과 일신의 감각의 근본을 두고서 이러한 성심과 성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장자는 머릿속에 계산해 놓고 이 글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의 개인의 생각, 개인의 견해, 이것은 앞에서 말한 30가지의 감정의 모습과 그 뒤에서 나오는 인간의 수많은 육체에 의해서 바로 성심과 성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본 자리를 보지 못한 데에서 이렇게 해서 지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상 속에서 어떠한 폐해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그러함으로 우리는 이런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하늘의 피리소리, 천례자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